한국이 없었다면 마두로는 분명 도망갔을 겁니다. 작전에 참가한 미군 장교의 증언입니다. 마두로 생포작전 한복판 베네수엘라 도심에서 미군 특수부대원이 가슴에 총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심장 부위 피격. 생존 확률 극히 낮음. 그 순간 내려온 명령은 단 하나. 수습 불가. 이송 중단. 작전에 집중하라. 사람보다 작전이 우선이었던 밤. 그때 한 한국군 군의관이 외쳤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치명적인 유전병, 수술 불가 판정. 모두가 고개를 저을 때 한국은 초강수를 던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가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한국은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램지, 38살의 미 육군 의무대위입니다. 26년 1월 3일 밤, 저는 베네수엘라의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귀를 찢는 총성과 고함, 그리고 헬기의 날개가 휘젓는 소리가 사방을 에워쌌습니다. 공기는 화약 냄새와 땀 냉새로 무거웠고 제 심장은 귀에 들릴 만큼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국 주도의 연합작전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해 미국 본토로 이송하는 대규모 군사작전이죠. 한국도 707 특임대를 파견했고 저는 연합군 의무팀의 일원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어요. 마두로는 체포됐고 이송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의무병 필요해, 총상이야. 저는 달렸습니다. 발밑에 자갈이 튀었고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한 곳을 향해 모였습니다. 그곳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미군 특수부대 소속 마크 윌슨 상사. 그의 전투복 가슴 부분이 검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 부위 총상.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떨릴 뻔했지만 억지로 멈췄어요. 저는 그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약했습니다. 너무 약했어요.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고 피부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출혈이 심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분위기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제 상관인 존슨 대령이 다가왔어요.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램지 대위.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이송은 불가능해. 여긴 전쟁터야. 우리 병력도 위험하고 저 친구는 이미 늦었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램지. 존슨 대령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현실을 봐. 여기서 수술은 불가능하고 미국까지 이송하려면 최소 12시간은 걸려. 그 전에 저 친구는 죽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충돌했어요. 의사로서의 본능은 포기하지 말라고 외쳤지만 군인으로서의 이성은 상관의 말이 맞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군 의무장교였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마크 상사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맥박, 호흡, 동공 반응.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침착했습니다. 생존 가능성 있습니다. 김 대위가 말했습니다. 영어였지만 억양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선 불가능합니다. 수술 시설이 필요해요. 그래서 포기하자는 거 아닌가? 존슨 대령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김 대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갑시다. 서울 아산병원이라면 가능합니다. 뭐?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한국? 그게 무슨? 서울까지 비행시간 16시간입니다. 미국보다 4시간 더 걸리지만 우리 병원에는 심장 총상과 당뇨 합병증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팀이 있습니다. 김 대위는 마크 상사의 군번주를 확인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환자, 당뇨병 있습니다. 유전성. 일반 수술도 위험하지만 서울아산이라면 경험이 있어요.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존슨 대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4시간이나 더 걸리는데 그 사이에 죽으면 어쩔 건가? 죽지 않게 제가 지킵니다. 김 대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의료 수송기에 응급 장비 싣고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서울까지 실시간으로 병원과 연결해서 상태 모니터링하면서 갑니다. 램지 대위도 함께 가시죠. 그가 저를 봤습니다. 환자 상태 제일 잘 아는 분이잖습니까? 같이 가시면 살릴 확률 더 높아집니다. 저는 마크 상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대령님, 저는 존슨 대령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김 대위 말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한국행입니다. 존슨 대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실패하면 책임은 내가 져야 해, 램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한국군 수송기가 긴급 출동 준비에 들어갔고 김 대위와 저는 마크 상사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그의 몸은 너무 차가웠어요. 저는 그의 손목에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약했지만 아직 뛰고 있었습니다. 수송기 안은 비좁았지만 필요한 장비는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김 대위는 능숙하게 응급수액을 연결했고 심전도 모니터를 부착했어요. 저는 그 옆에서 산소 마스크를 조정했습니다. 엔진이 울렸습니다. 수송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희망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지금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미지의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저보다 더 확신에 찬 눈빛으로 환자를 지키는 한국 의사가 있었습니다. 수송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베네수엘라의 불빛들이 멀어졌어요. 어둠 속에서 간간히 보이는 총격의 섬광, 연기 기둥, 그리고 혼란. 저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있었습니다. 김 대위는 마크 상사의 상태를 점검하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실과의 화상 연결창이 떠올랐어요. 곧 한국인 의사 몇 명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환자 상태 보고해 주세요. 화면 속 의사가 말했습니다. 김 대위는 신속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심장 부위 총상, 대량 출혈, 유전성 당뇨. 저는 그 옆에서 바이탈 사인을 확인했습니다. 혈압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혈당 수치는요? 화면 속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혈당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손끝에서 피를 한 방울 짜내 측정했어요. 숫자가 떴습니다. 320. 고혈당입니다. 320.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출혈과 쇼크 상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김 대위가 설명했습니다. 인슐린 투여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불안정해서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정확했어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슐린 용량을 계산하고 수액 라인에 연결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크 상사의 가방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아내라고 표시돼 있었어요. 저는 김 대위를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으세요. 가족이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데이비드 램지 대위입니다. 마크 상사의 동료 의무장교고요. 마크가 어떻게 됐나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이송 중이고 거기서 수술받을 예정입니다. 한국이요? 왜 한국으로? 거기에 최고의 의료진이 있습니다. 마크 상사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크는 당뇨가 있어요. 아시죠? 아버지도 그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마크는 늘 그게 무서웠어요. 자기도 아버지처럼 될까봐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딸이 아직 6살이에요. 아빠 없이는 안 돼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크 상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창백하고 차갑고 그러나 아직 숨 쉬고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대위가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가족 있으시죠? 그가 물었습니다. 네. 아내와 아들 둘. 그럼 이해하시겠네요. 이게 단순히 환자 한 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대위는 마크 상사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체온을 확인하는 것 같았지만 그 손길에는 뭔가 더 많은 의미가 담긴 것 같았어요. 제 아버지도 당뇨였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의대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합병증으로.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식도 기술도 없었으니까요. 그는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심박수가 약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됐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를, 남편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크 상사도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뇨로. 그래서 평생 그 병을 무서워했대요. 그럼 더 살려야죠. 김대위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딸한테 다른 이야기를 남길 수 있게, 당뇨는 극복할 수 있다고, 아버지는 이겼다고 말할 수 있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어요. 수송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귓속을 채웠고 기내의 공기는 건조했습니다. 저는 마크 상사의 손목에서 맥박을 확인했어요. 여전히 약했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때 김 대위의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영상 메시지가 왔네요. 그가 화면을 열었습니다. 마크 상사의 아내와 딸이었습니다. 작은 거실에서 찍은 영상이었어요. 아내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6살 난 딸은 아빠 사진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마크. 여보. 아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필요로 하는지도 알죠.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딸이 화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빨리 와요. 아빠 없으면 안 돼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마크 상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들은 걸까요? 가족의 목소리를. 김 대위가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번엔 소리를 키워서요. 아내의 목소리, 딸의 목소리가 수송기 안을 채웠습니다. 마크 상사의 심박수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들리나 봅니다. 김 대위가 말했습니다. 가족의 목소리는 어떤 약보다 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의사로 15년을 일했지만 이런 순간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무게, 가족의 간절함,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책임. 램지 대위. 김 대위가 저를 봤습니다. 우리 반드시 살립니다. 이 사람의 딸이 아빠를 다시 안을 수 있게요.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반드시요. 수송기는 계속 어둠 속을 날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엔진 소리와 모니터의 신호음, 그리고 우리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마크 상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지만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었어요. 버텨요, 마크. 당신 딸이 기다리고 있어요.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비행이 끝날 때까지 저는 이 손을 놓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비행 2시간째.
문제가 터졌습니다. 김 대위의 노트북에서 긴급 통신음이 울렸어요. 화면에 존슨 대령의 얼굴이 떴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램지 대위, 지금 당장 보고하게. 환자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혈압은 낮지만 유지되고 있고 혈당도 조절 중입니다. 저는 신속하게 답했습니다. 이 작전 자체를 중단하라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학적 성공 확률이 너무 낮다는 게 본부의 판단이야. 심장 총상에 유전성 당뇨까지. 게다가 한국까지 16시간이나 더 가야 한다고. 차라리 지금 미국 본토 병원으로 방향 틀어서 최대한 빨리 도착하는 게 낫다는 거지. 존슨 대령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램지, 난 내 열정을 이해해.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 저 친구는 이미 생존 가능성이 극히 낮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가족에게 시신이라도 온전히 전달하는 거야. 아직 살아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다고요. 그게 얼마나 갈 것 같나? 1시간, 2시간. 존슨 대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램지, 이건 명령이야. 수송기 방향을 돌려. 지금 당장.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노트북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좌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램지 대위. 김 대위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뇨.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마크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아직 살아있는데도요. 그럼 안 포기하면 됩니다. 김 대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여긴 한국 수송기입니다. 미국 본부 명령을 따를 의무 없어요. 하지만 저는 미군이에요. 명령 불복종은 환자를 살리는 게 우리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김 대위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군인이기 전에 우리는 의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크 상사의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빠르게요. 출혈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김 대위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는 복부를 촉진하고 수액 속도를 높였습니다. 내부 출혈입니다. 심장 주변부 혈관 손상이 악화되고 있어요. 수혈이 필요합니다. 저도 움직였습니다. 혈액팩을 꺼내고 라인을 연결했어요. 지금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 죽습니다. 김 대위가 말했습니다. 서울까지 14시간 남았어요. 버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신하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1%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잡아야죠. 저는 마크 상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식은땀이 이마를 적셨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6살. 아빠 사진을 안고 울던 그 아이. 계속 갑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서울로요. 김 대위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30분 후 노트북에서 다시 통신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존슨 대령이 아니었어요. 별 2개를 단 장군이었습니다. 램지 대위인가? 예, 그렇습니다. 나는 스티븐 밀러 소장이네. 태평양 사령부 의무감이지. 장군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환자를 살리고 있습니다. 명령 불복종으로 군법회에 회부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겁니다. 마크 윌슨 상사는 아직 살아있고 서울에 도착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근거가 뭔가? 한국 의료진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제 판단입니다. 장군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의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진 이마, 굳은 입술. 자네 경력에 큰 오점이 될 걸세. 상관없습니다. 가족도 이해할 겁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거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아. 장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속하게. 하지만 환자가 죽으면
자네 책임일세. 알겠습니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김대희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게 됐네요.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만 가면 돼요. 김대희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혈압 안정됐습니다. 수혈 효과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로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심박수도 규칙적이었어요. 버티고 있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김대희가 마크 상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버틸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별도, 구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은 하늘뿐.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어둠 너머 어딘가에 빛이 있다는 것을요. 서울이라는 이름의 빛이. 비행 6시간째.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마크 상사의 혈당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200에서 70까지. 저는 측정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어요. 저혈당입니다. 김대희가 재빨리 포도당 수액을 준비했습니다. 인슐린 과다 반응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때문에 혈당 조절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주입 속도 높여야 합니다. 저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6시간 동안 긴장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김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급하게 하면 실수합니다. 침착하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포도당 라인을 연결했어요. 이번엔 정확했습니다. 주입 시작합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혈당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60까지 떨어졌어요. 왜 안 올라가죠? 흡수가 안 되고 있어요. 김대휘의 목소리에 긴장이 섞였습니다. 순환 장애입니다. 출혈로 인한 쇼크 상태가 지속되면서 말초 혈관 순환이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직접 주사해야 합니다. 중심 정맥으로요. 김대휘는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굵은 바늘이었어요. 그는 마크 상사의 목 부위를 소독했습니다. 경정맥 주사입니다. 위험하지만 지금은 이것밖에 없어요.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김대휘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혈관을 찾아 포도당을 주입했어요. 1분, 2분, 3분. 혈당 측정기의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5, 70, 80. 올라갑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었습니다. 이번엔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심박수가 불규칙해졌습니다. 정상적인 리듬이 아니었습니다. 심실, 조기, 수축. 김대희가 소리쳤습니다. 심장이 버티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제세동기를 확인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항상 준비해 둔 거였어요. 아직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김대희가 항부정맥제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투여하면 리듬 안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혈압이 더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투여하세요. 약물이 주입됐습니다. 우리는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심박수가 천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규칙했던 리듬이 점점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90에서 70으로요. 수축기 혈압 70입니다. 승합제 추가 투여합니다. 우리는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터졌어요. 마치 끝없는 전쟁 같았습니다. 그때 김대휘의 노트북에서 통신음이 울렸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이었어요.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화면 속 의사가 물었습니다. 불안정합니다. 김대휘가 답했습니다. 저혈당 쇼크에서 회복했지만 심장 리듬 이상이 나타났고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태평양 상공. 서울까지 아직 8시간 남았습니다. 화면 속 의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 눈빛을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8시간은 너무 깁니다. 현재 환자 상태로는 4시간도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로 회항하십시오. 일본이나 괌에 있는 병원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거기선 수술 가능합니까? 김대희가 물었습니다. 화면 속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서울까지 가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것보단 나을 겁니다. 통신이 잠시 끊겼습니다. 저는 김대희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대휘는 마크 상사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램지 대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마크 상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어요. 맥박은 미약했지만 아직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서울까지요. 1% 가능성이라도 있다면요. 1%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마크 상사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 사람 딸이 6살이에요.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김대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가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서울아산 선생님들, 들으시죠? 우리 계속 갑니다. 서울까지요. 화면 속 의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환자가 도중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대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사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준비해 주세요. 8시간 후에 도착합니다. 화면 속 의사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고의 팀을 준비하겠습니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저는 김대휘를 봤습니다. 그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게 됐네요. 처음부터 돌아갈 생각 없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환자에게 집중했습니다. 혈압을 확인하고 혈당을 체크하고 심전도를 모니터링했어요. 8시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마크 윌슨 상사를 살려 서울까지 데려가는 것. 비록 그 가능성이 1%도 안 되더라도요. 비행 12시간째. 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손끝은 저리고 허리는 뻣뻣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마크 상사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혈압은 60대로 떨어졌고 심박수는 분당 130까지 올랐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하고 있었어요. 승합제 용량 한계입니다. 김대휘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지쳐 있었어요. 더 올리면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하지만 혈압이 이대로면 알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마크 상사의 혈당이 다시 급등했습니다. 350까지요. 또 올랐습니다.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몸이 극한 상태에 있어요. 김대휘가 인슐린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아까처럼 저혈당 쇼크 올 수 있어요. 소량만 투여하죠. 천천히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인슐린을 주입했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30분에 걸쳐서요. 혈당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350, 320, 290. 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번엔 체온이 떨어졌습니다. 35도까지요. 저체온 증입니다. 김대휘가 담요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마크 상사를 담요로 감쌌어요. 하지만 체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난방을 올려야 합니다. 저는 조종실에 연락했습니다. 기내 온도가 올라갔어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 체온을 나눠줘야겠습니다. 김대휘가 담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마크 상사를 껴안았어요. 피부 접촉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도 반대편에서 마크 상사를 감쌌습니다. 우리 둘의 체온으로 그를 데웠어요. 10분, 20분, 30분. 체온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35도 5, 35도 8. 올라갑니다. 우리는 계속 그를 안고 있었습니다. 담요 속은 답답했고 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36도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마크 상사를 내려놨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김대위가 땀을 닦았습니다. 저도 얼굴을 닦았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김대위의 노트북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영상 메시지였어요. 마크 상사의 아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제 남편 상태가 어떤가요?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12시간 동안 소식이 없어서 너무 걱정돼요. 김대위가 저를 봤습니다. 답장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부인, 램지 대위입니다. 남편분은 싸우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 살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마크 상사를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쁜 숨. 그러나 아직 뛰는 심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곧 서울에 도착합니다. 거기엔 최고의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딸에게도 영상 보여주세요. 아빠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고 싶어요. 카메라가 움직였습니다. 6살 딸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아빠, 나 KT예요. 선생님들이 아빠 치료해 주신대요. 고마워요, 선생님들. 아이가 그린 그림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KT. 셋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아빠, 빨리 나와서 같이 손잡고 공원 가요. 약속이에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났는지도 몰랐어요. 김대위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환자에게 집중했습니다. 혈압, 혈당, 체온, 심박수. 모든 것을 체크했어요. 비행 15시간째. 드디어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 후 인천공항 도착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김대위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마크 상사의 심전도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심실, 세동.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세동기. 김대위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재빨리 제세동기를 준비했습니다. 패드를 가슴에 붙이고 전원을 켰어요. 150줄.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마크 상사의 몸이 튕겨졌어요. 하지만 심전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200줄. 또 한 번의 충격. 여전히 변화 없었습니다. 250. 세 번째 충격.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제발, 제발 하고 속으로 외쳤어요. 심전도의 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규칙하지만 리듬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김대위가 항부정맥제를 주입했습니다. 리듬 안정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숨도 쉬지 못하고 모니터를 봤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심박수가 안정됐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김대위도 벽에 기댔습니다. 우리 둘 다 탈진 상태였습니다. 거의 놓칠 뻔했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안 놓쳤습니다. 김대위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40분 남았어요. 조금만 더요. 저는 마크 상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맥박이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바다를 비췄고 멀리 건물들이 보였어요.
저기가 서울입니다. 김대위가 말했습니다. 저 도시가 당신을 살릴 겁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응급팀이 달려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구급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환자 상태 보고하세요. 한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김대위가 신속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도 영어로 보충 설명했어요. 심장 부위 총상, 유전성 당뇨, 다발성 쇼크, 심실세동 경험. 마크 상사는 들것에 옮겨졌습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서울 아산병원까지 30분입니다. 우리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고 차가 출발했어요. 차 안에서도 계속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수액 교체, 혈압 체크, 산소 공급 확인. 김대위는 병원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수술팀 준비됐습니까? 네. 환자 도착하면 바로 수술실로 직행합니다. 서울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6시.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어요. 하늘은 주황빛과 보라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김대위가 말했습니다.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응급실 입구에는 이미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고 들것이 빠르게 이동했어요. 저는 그 옆을 따라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복도, 그리고 수술실. 가족분이십니까? 한 간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아니요. 담당 의사입니다. 미군 의무대위고요. 수술실은 보호자 외출입 금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램지 대위. 김 대위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저희를 믿으셔야 합니다. 최고의 팀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수술실 문을 봤습니다. 마크 상사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대위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왔잖아요.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16시간 동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괜찮으세요? 한 간호사가 물통을 건넸습니다. 물 드세요. 많이 지치셨죠? 저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수술.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이런 경우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입니다. 간호사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상태가 위중하니까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실 위쪽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진행 중이라는 표시였어요. 저는 그 불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저는 복도를 오갔습니다.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했어요. 커피를 마셨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4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대위가 나왔어요.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고 수술복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달려갔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 대위가 가운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출혈이 예상보다 심합니다. 심장 주변 혈관 손상이 광범위해서. 그럼 수혈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술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최소 4시간은 더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환자가 버틸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 대위가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5시간째, 6시간째. 빨간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7시간째. 갑자기 수술실 안에서 급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수혈 속도 올려. 심박수 불안정.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출혈점 찾았습니다. 지혈 시작. 목소리들이 계속 들렸습니다. 긴박했어요. 10분, 20분. 목소리들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혈압 안정됐습니다. 지혈 성공.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8시간째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수석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동료 의사입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심장 주변 혈관을 모두 봉합했고 손상된 조직도 제거했습니다. 당뇨 합병증도 고려해서 특수봉합사를 사용했고요. 수석 집도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중환자실에서 최소 48시간은 집중 관찰해야 합니다. 감염, 재출혈, 당뇨 합병증 등 변수가 많거든요. 하지만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16시간의 비행, 8시간의 수술, 그리고 끝없는 두려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석 집도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데려온 당신들이 대단한 겁니다. 16시간 동안 환자를 살린 건 당신들이에요. 김 대위도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도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해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아니라 꼭 잡았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김 대위 없었으면 우리 함께 했잖아요. 그가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우리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마크 상사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인공호흡기가 연결돼 있었고 수많은 모니터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전도는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따뜻해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버텨줘서 고마워요, 마크. 딸이 기다리고 있어요.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어요. 가장 긴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병원에서 제공한 간이 침대가 있었지만 마크 상사에게서 멀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대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6시간마다 중환자실을 확인했고 혈당 수치며 혈압 기록을 꼼꼼히 체크했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고 혈당도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어요. 체온도 유지되고 있고요. 감염 징후는요? 김 대위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항생제가 잘 듣고 있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마크 상사를 봤습니다. 여전히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지만 얼굴색이 많이 돌아왔어요. 창백했던 피부의 생기가 보였습니다. 48시간째 되던 날 오후 주치의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지금요? 네. 자발호흡이 충분히 강해졌어요. 이제 스스로 숨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김 대위를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료진이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마크 상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크, 이제 스스로 숨 쉬게 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속삭였습니다. 호흡기 튜브가 천천히 빠졌습니다. 마크 상사의 가슴이 움직였습니다. 스스로요. 1번, 2번, 3번. 규칙적인 호흡이었습니다. 성공입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김 대위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잘했어요, 마크.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크 상사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마크. 저는 그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 보여요? 램지 대위예요. 동료, 의사. 그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초점이 흐렸지만 분명 저를 보고 있었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 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 한국이에요. 서울 아산병원. 수술 성공했어요. 살아났어요.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가족은 안전해요. 아내분과 딸이 곧 올 거예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김 대위가 다가왔습니다. 마크 상사님, 저는 김태준 대위입니다. 한국군 의무장교고요.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크 상사가 김 대위를 봤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한국, 고마워요. 천만에요. 이제 회복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날, 마크 상사의 아내와 딸이 도착했습니다. 미군이 특별기를 보냈어요.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6살 딸 KT는 아빠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KT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마크 상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는 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KT를 안아 올렸습니다. KT는 아빠 손을 잡았어요. 아빠, 나왔어요? 이제 안 아파요? 응, 안 아파. 마크 상사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실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걱정 많이 했지? 괜찮아요. 이제 나았잖아요. KT가 웃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빠 살려줬어요. 한국 선생님들이요. 마크 상사가 저와 김 대위를 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그리고 제 가족을.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강했던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마크 상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죽었을 겁니다. 한국이 살려줬어요.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방송사들이 마크 상사의 이야기를 보도했어요. 베네수엘라 작전 중 총상을 입은 미군 특수부대원이 한국 의료진의 헌신적인 치료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16시간의 긴급 이송과 8시간의 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회복 중입니다. 미국에서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과 한미 동맹의 힘이 한 군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국방부는 한국 의료진에게 공식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존슨 대령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램지, 잘했네. 자네가 옳았어. 나도 미안하네. 괜찮습니다. 대령님. 마크가 살았으니까요. 국방부에서 자네와 김 대위에게 표창을 준비 중이라네. 그리고 존슨 대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자네 군법회의 건은 취소됐네. 오히려 모범 사례로 기록될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 마크 상사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회복이 빨랐어요. 당뇨 관리도 잘 되고 있었고 상처도 깨끗하게 아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를 찾아갔습니다. 김 대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곧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회복 속도가 놀랍네요. 의지가 강한 환자입니다. 마크 상사가 웃었습니다. 가족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분들 덕분이고요. 그가 저와 김 대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단순히 살아난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 거예요. KT가 아빠 옆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한국 그렸어요. 그림에는 큰 병원,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쁘다. KT. 나중에 크면 한국 꼭 다시 오자. 응. 나 한국 좋아요. 여기서 아빠 낳았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생명을 살린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심장을 뛰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의 미래를, 아이의 웃음을, 부부의 사랑을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는 해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요. 마크 상사가 퇴원하던 날 서울 아산병원 앞에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큰 관심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김대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일이 큰 뉴스거든요.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특히 동맹국 군인을 살린 건 자랑스러운 일이니까요. 마크 상사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걷기는 힘들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아내가 휠체어를 밀었고 KT는 아빠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마크 상사님, 기분이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마크 상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국이 제 생명을 살려줬습니다.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한국 의료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최고예요. 세계 최고입니다. 마크 상사가 김 대위를 받습니다. 김태준 대위님은 제게 희망을 줬어요. 모두가 포기했을 때 그분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램지 대위도요. 그가 저를 받습니다. 두 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KT가 기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우리 아빠 살려줘서 고마워요. 기자들이 웃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한국에 다시 오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물론이죠. 마크 상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제 딸이 크면 가족과 함께 다시 올 겁니다. 관광객으로요. 그리고 제 생명을 살린 이 나라에 감사를 전하러요. 그날 밤 뉴스는 마크 상사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방송뿐 아니라 미국 방송들도 보도했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심장 총상과 유전성 당뇨라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환자를 살려낸 서울 아산병원 의료진의 헌신이 화제입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의료 협력을 넘어서 한미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생명을 지킵니다. CNN에서는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을까? 전문가들은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과 헌신적인 의료진 문화를 꼽습니다. 한 미국인 의학 교수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가장 큰 강점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끝까지 노력합니다. 이번 케이스가 완벽한 예죠. 며칠 후 저는 김 대위와 함께 국방부에 초대됐습니다. 한미연합 표창식이었어요. 한국 국방부 장관과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김태준 대위, 데이비드 램지 대위, 한국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두 분은 한미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국경을 넘어, 계급을 넘어, 오직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램지 대위,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의사이자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그리고 김 대위. 사령관이 김 대위를 받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군인이 살았습니다. 미국은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김 대위가 격려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식이 끝나고 저와 김 대위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한강이 반짝였고 빌딩들의 불빛이 하늘을 밝혔습니다. 아름답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제 고향이에요. 김 대위가 답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의사가 됐죠. 그리고 이 도시가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그를 받습니다. 당신은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정말로요. 램지 대위도요.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환자를 지킨 거 쉽지 않았을 텐데요.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혼자였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계속 나아가자고 했고, 저도 따라갔습니다. 우리 함께 했으니까요. 김대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료가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요. 며칠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김대희가 배웅했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한미연합훈련도 있고 의료 교류 프로그램도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램지 대위도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아니, 포옹했어요. 고마웠습니다, 형님. 김대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한국에선 존경하는 선배를 그렇게 불러요. 나이는 제가 더 어리지만 램지 대위님은 제 형님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저도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냥 친구라고 하세요. 친구. 친구. 좋은 말이네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김대위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그 도시에서 저는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아니, 한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믿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것.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빠, 잘 다녀왔니? 저는 가족을 껴안았습니다. 응, 잘 다녀왔어.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을 했어. 무슨 일인데? 사람을 살렸어. 한 아빠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지.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자랑스러워. 그날 밤, 저는 마크 상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재활 치료 받고 있어요. 다음 달이면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KT는 매일 한국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꼭 다시 가고 싶대요. 그리고 사진이 첨부됐습니다. 마크 상사와 KT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뒤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작전은 마두로 체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리고 마크에게, 그리고 한국에게는 다른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국경을 넘어 함께하는 이야기,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따뜻함을 느끼셨나요?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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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